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 찬 무서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결국엔 모든 것이 소멸해버리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왕들의 말들과 왕들의 호의를 모두 모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우주 몬스터인 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이란 기묘한 존재입니다.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런 것들에 강한 흥미를 갖는 게 인간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블랙홀도 이런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최근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 항성을 탐식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블랙홀은 왜 위험할까? 블랙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20세기 중엽의 모험 판타지 작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완전히 흡입해버리는 우주 몬스터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당시 소설과 영화 속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의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지만 않으면 블랙홀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넘지만 않는다면 블랙홀이 가져올 영향은 일반적인 천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흡입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날아온 불운한 우주물체만이 빨려 들어갈 뿐이죠. 이는 충분한 질량이 있으면 어떤 천체라도 같은 영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나 달에도 다양한 운석이나 우주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적당한 천체를 블랙홀 주변을 주회하는 궤도상에 걸쳐 놓으면 그 천체는 블랙홀에 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주회 궤도 위를 돌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항성이나 행성을 공전하는 것과 모든 점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조성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힘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어요. 해안, 가능한 한 외해와 가깝거나 또는 외해에서 물이 흘러드는 내의 기슭에 몇 시간 정도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수가 차올라 해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반대로 물이 빠지면서 해변이 드러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조수가 차거나 빠지는 현상은 지구상의 물질이 달이나 태양의 중력에 의해 변형되면서 발생합니다. 조성력은 그 힘을 발생시키는 물체의 질량과 그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결정 요인도 있어요. 블랙홀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질량에 비해 극단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반지름은 3km 정도일 겁니다. 그 때문에 블랙홀의 중력장에는 큰 일그러짐이 있으며 가까운 물체에 미치는 조성력 역시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주 몬스터의 식사 시간. 블랙홀에 너무 다가간 물체는 모두 이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거나 혹은 말 그대로 끈 모양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 스파게티 현상 또는 국수 효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작은 항성 블랙홀의 경우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다가가기 훨씬 전에 이미 산산조각 나거나 스파게티화합니다. 반면 태양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질량 블랙홀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을 한번 보시죠. 초대질량 블랙홀은 일반 블랙홀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항성조차 능가하는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 궁수자리 A별의 반경은 약 1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로 크면 낙하해 오는 물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더 아래의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에 떨어지는 항성의 스파게티화 현상이 관측된다면 굉장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크고 밝은 천체가 국수처럼 늘어나고 구성물질들이 서로 섞이며 마지막 빛을 내는 순간
이윽고 사건의 지평선 저편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관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쉽지만 그 대신 그들이 목격한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로부터 7억 5천만 광년 정도 떨어진 먼 은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항성이 어느 초대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항성의 섬 중앙에 있는 3천만 태양 질량 정도의 블랙홀입니다. 이 우주 몬스터의 인력은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항성은 블랙홀 주위를 몇 번 정도 돌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주의 소용돌이는 지구에서 바다의 소용돌이가 푸른한 선박을 끌어들이듯 엄청난 힘으로 항성을 끌어들였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항성은 점점 물질을 잃어갔죠. 초대질량 블랙홀은 항성의 외곽을 한 장 한 장 가져갑니다. 벗겨지며 이상고온이 된 물질은 강착 원반의 일부가 되면서 블랙홀로 떨어졌습니다. 비운의 항성은 이때 조석의 작용으로 인해 말 그대로 뒤섞여 버렸고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 만약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빛과 열의 방사로 그대로 실명하고 곧 재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마침내 항성은 불길에 이끌려 날아드는 나방처럼 파멸의 운명을 겪습니다. 그 전에 아마도 일반 구체의 형태를 잃고 직경 몇십만 킬로미터의 럭비공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었을 겁니다. 모양을 바꾼 고온의 가스구름은 이미 스파게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한때 밝은 천체였던 그 슬픈 마카로니를 자신적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X선과 가시광선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성이 남긴 것은 식은 물질로 만들어진 얼마간의 미세한 먼지뿐으로 이는 블랙홀 주변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로 지구상에는 아직 공룡이 나타나기는커녕 생명 자체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시절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2019년 4월 9일 겨우 지구에 도착한 것이죠. 몇 개월 후인 10월 1일 항성에서 일어난 초유의 대형 사건의 흔적이 지구로 전해졌습니다. 먼 우주로부터의 내방객이 남극의 얼음에 말 그대로 뛰어드는 것인데요. 이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 안에서 소립자가 획득하는 에너지의 10배나 되는 에너지를 가진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였습니다. 유명한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에서 이것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항성이 파괴되었을 때의 영향이 우리 은하에 미쳤다고 한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무해한 뉴트리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에너지 소립자에 의한 가혹한 영향을 가까운 곳의 은하가 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들 아마 절대적인 확률로 완벽하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성이 블랙홀에 삼켜지는 모습은 인류 관측사상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지닌 파괴적인 대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초신성 폭발조차도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는 아주 드문 일로 다음에 언제 연구자들이 같은 사건을 목격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연구할 만한 재료로서는 부족함이 없겠네요. 분명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일 겁니다. 저희에게 있어 가장 큰 보상은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잊지 말고 저희 채널 방문해주세요. 이제 정말 끝날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